역함수인데 내용만 한번 다시 설명할 테니까 다시 봐야 돼. 자, 자 일단 시작 자체는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역함수라는 거는요, 자 대응이 반대로 일어난 함수야. 그냥 표현을 좀 잘 못해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대응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얘기거든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상황은 이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쳐보자고. 일단 됐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반대되는 대응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이제 f의 대응이지. 네. 그러면 f 인버스의 대응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대응이 이제 뭐 f 인버스가 될 거 아니야. 네. 일단 요건 문제가 없지. 네. 그럼 이 얘기는 f에 a 넣으면 뭐가 나오는데? a 넣으면 b가 나오는데, 자 이 상황은요 f의 인버스에다 뭘 넣으면 b를 넣으면 뭐가 나올 거란 얘기야. 일단 a가 나올 거란 얘기야. 일단 요거는 크게 문제되질 않아.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니네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부터 하고 가자.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역함수라는 게 늘 존재하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니네 함수라는 건 일의 함수였잖아.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뭘 했을 때? 대응을 했을 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한 번씩만 대응해야 되잖아. 그럼 대응이 반대로 온다는 얘기는 F가 날려서 받은 이놈들이 다 반대로 이쪽으로 날려야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어때야만 해? 1대1 대응이어야만 해. 맞아. 다시 봐봐. 여기서 얘가 선택을 2번 받았잖아.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누군가한테. 그럼 네가 이쪽으로 대응을 할 때 2개를 날릴 거 아니야.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대응을 했어요. 여기서 선택을 못 받은 애가 있으면은 걔가 이쪽으로 짝대기를 날릴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네.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시작을 해보자. 일단 딴 건 없고, 자 역함수가 존재하게 한, 자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fx 자체가요 됐어. 무슨 대응함수라고? 1대1 대응함수여야 돼. 자 우리 1대1 대응함수에 대한 조건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요. 자 그 함수가요 끊어지지 않은 함수라면, 맞아? 어때야만 하고? 증가 혹은 감소함수여야만 하고. 맞아? 끊어진 함수라면 그때는 그래프 이용해서 적당히 1대1 대응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좀 정확히 보시냐면요, 딴 건 없다. 이거 상황만 정확히 이해해라. 자 지금 그럼 니네 y는 fx의 역함수라는 게 대체 뭐냐,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잘 봐. 그럼 니네 여기서 요 상황으로 보자. 여기서 있는 요 f 인버스는요 대응을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릴 때 되게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나 때도 이 그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저거 이씨. 다음번에 진짜 너 점수 그렇게 나오면 이제 학원 그만두는 거다. 진짜다. 그거 2등급이잖아 그 점수. 그거 2등급이야. 오. 한 반에 100점이 3명씩인데 어떻게 하나 틀렸는데 그게 1등급이야. 그지? 일로 가 일로. 야 막 60점 받던 애들도 90 몇 점 나왔잖아. 왜? 몰랐어? 모두가 다 90 몇 점 나왔던데? 근데 하품을 해? 보자 하니까. 야 그러면 여기서 나 어릴 때 헷갈렸던 이거거든? 잘 봐. 그럼 니네 이거 a, b지? 네. 그럼 f 인버스도 a, b 지나는 거야 아니야?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인 거잖아. 그럼 이거 역함수야?
이제 요게 헷갈렸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요 상황을 정확히 해. 자, 요게 정확히 뭔지 자, 요 주어지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 알았지? 잘 봐. 이게 이래. 우리가 그냥 적당한 걸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만약에 y는 fx가 있어. 자, 이렇게 생긴 얘가 y는 fx라고 해보자. 일단 됐니? 그러면 니네 봐봐. 얘 지금 보면 fx가 a, b 지나는데 f 인버스도 a, b 지나는 거지. 그럼 이게 상황이 뭐냐면 이거거든. 자, 얘야. 근데 여 위에 a, b가 있는데 f 인버스도 a, b를 지났단 말이야. 그럼 식으로 쓰면 이런 얘기지 얘는. 자, a는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쓰면은 그럼 이거지. x는 f 인버스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야. 이건 식으로 치면.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얘랑 얘는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그래프야. 다시 정확히 해야 돼. 얘랑 얘랑 뭐한 그래프라고? 그냥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되셨어요?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y는 2x 더하기 1이지. 자, 다시 봐봐. a, b를 지나 얘도 똑같이 a, b를 지나는 상태야. 지금 저 대응을 보면.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얘를 이건 어떻게 고친 거냐면 x는 2분의 y 빼기 1로 고쳐놓은 거야. 그냥. 됐니?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그래프야. 같은 식이란 말이야. 맞아?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구분되게 구분을 달리 해놓은 거야. 얘는 x가 독립변수인 상태에서 y가 종속변수가 되고 얘는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뒤바꿔서 네가 독립변수가 x가 종속변수가 되는 형태로 식을 써놓은 것뿐이야. 일단 여기까지 되니? 자, 다시 같은 그래프 다른 그래프? 같은 그래프. 차이는 뭐라고?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차이라고. 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 쌤, 그러면 이게 역함수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 이거 역함수가 아니죠. 됐어. 이거 역함수가 아니게 돼. 왜? 일단은 얘를 역함수로 정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얘는 역함수가 아닌 거고요. 자, 이 상태로 놨을 때 불편한 점은 이렇다란 말이지. y가 변할 때 x가 변하는 걸 보게 되면요.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볼 때 가로축에 해당하는 변수가 변할 때 맞아? 세로축에 해당하는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잖아. 여기까지 되니? 근데 이게 이 상태면 되겠어? 이거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 변수를요. 네가요. 종속 변수인 y가 되고 네가 독립 변수인 x가 되게끔 한번 고쳐줘. 즉 x랑 y랑 자리를 뭐 할 거야? 바꿀 거란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어디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게 돼? y는 x에 대해 일단 대칭 이동을 하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봐봐. 이 녀석을요. y는 x에다 뭐 한 거? 대칭 이동 한 개. y는 뭐가 되고 f 인버스 x가 되고. 자, 정확히 이 녀석과 이 녀석이요. 둘이 어떤 관계야?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봐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그 다음이야. 그러면 얘랑 얘가 역함수 관계고 다시 얘랑 얘는 뭐라고 관계가? 같은 그래프의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자, 얘를 내가 정리해서 x는 fy라고 쓰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자, 가능하겠지. 네. 그럼 얘랑 얘도 같은 그래프, 다른 그래프? 같은 그래프. 됐어. 독립변수랑 무슨 변수 차이? 종속변수 차이. 혹은 이 녀석을 그냥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버린 게 얘죠. 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거다. 자, 이거 분명히 둘 다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정확히 얘네들 다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역함수 관련해서 자, 문제 풀이할 때 문제 풀이할 때 쓰는 게 3개거든? 자, 문제 풀이할 때 쓰는 게 3개인데 자, 일단 이 문제 풀이에서 제일 기본적인 생각이래. 니네 역함수는 잘 구해 안 구해? 안 구해. 됐어? 구할 수 있는 역함수 니네 몇 개 안 돼.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알았어? 자, 그러면 문제 풀이할 때 자, 제일 기본은요. 이래요. 최대한 역함수는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야. 근데 역함수에 관련한 상황을 자꾸 낼 거란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f 인버스에 관한 조건을요. 자, 역함수에 관한 조건을요. 자, 누구에 관한 조건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냥 f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서 푸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니? 다시 제일 기본적인 문제풀이에서 쓰는 제일 기본이 이거고, 그럼 이 상황에 입각해서 봤을 때 흔히 하게 되는 게 세 가지가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자,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역함수의 함수값에 대한 조건은요. 다시요. 역함수의 함수값에 대한 조건은 무조건 원함수로 고쳐요, 안 고쳐요? 네, 기본적으로 원함수로 고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하나 아시고, 함수값 조건은 뒤집어서 풉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얘에 대한 조건, 얘에 대한 조건 올 때, 자, 둘의 그래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 y는 x? 대칭인, 자, 이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그 다음으로 니네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러면 얘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찾아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래. 첫 번째는 fx와 f 인버스 x의 자, 교점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지. 자, 교점은 어디서 생겨? 아니지.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무조건 분류해야 된다고 그랬어. 됐어. 자, 분류가 일단 첫 번째야.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은요. 자,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에 따라서 분류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본적으로 분류해야 돼. 됐어. 자,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 로 분류를 한다면, 자, 증가함수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다. 자, 증가함수일 때 그들의 교점은요. 당연히 어디 위에서 생기겠니? y는 x 위에서 생기는 게 당연하겠지. 교점을 가질 때. 됐니? 그러면 자, 이때는 기본적인 상황이요. 자,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서만 생길 거야.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니네한테 자, 이거야.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자네. 그럼 얘를 구해야 돼? fx랑 x의 교점을 찾아야 돼? 니의 교점을 찾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거란다. 자, 문제가 없다 이거는.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감소함수라고 하면은요. 그때는요. 자, 대략 어떤 형태가 생길 거냐면, 자, 내가 아무거나 그려볼게. 잘 못 그리겠으니까 대충 그려볼게. 자, 만약 얘가 y는 fx인데, 자, 요 놈의 y는 x 대칭인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자. 자, 이렇게 생기면 얘가 이제 역함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f가 됐건 f 인버스가 됐건 감소하면서 내려가지. 근데 y는 x는 증가하지. 그럼 얘랑 얘 혹은 얘랑 얘는 교점이 무조건 몇 번만 생겨? 한 번만 생기게 돼 있지, 기본적으로. 다시 봐봐. 감소함수야. 얘도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한 놈, 얘네들은 지금 내려가는 놈이고 y는 x는 올라가는 놈이야. 맞아? 그럼 둘이 만날 땐 몇 번만 만나? 한 번밖에 못 만나. 맞아? 그럼 교점이 생길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하나 생겨, 안 생겨? 여기서 하나 생겨야 돼. 맞아? 그러면 그 다음은 너무 당연한데, 잘 봐. fx랑 f 인버스 x가 a, b를 지나잖아? 그럼 이 fx랑 f 인버스 x는 당연히 b, a도 지나 안 지나? 지나게 될 거란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소함수일 때는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은 몇 개 생겨? 그치. 교점은 홀수게 생기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일단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교점 x좌표가 만약에 x1, x2, x3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교점 x좌표가. 그럼 분명히 여기 한가운데 있는 놈이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야? x2, x2를 지나는 거고. 맞아? 자, 지나는 나머지 점이 x1, x3랑 x3, x1을 구하는 것도 문제없이 확인을 할 수 있겠지. 기본적으로 교점은 이 형태로 생기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니네한테 문제를 낼 땐 자, 요 상황을 내려고 할 거야. 됐니? 자, 근데 잘 봐. 만약에 참고 삼아 생각을 해보자. 자, 이랬다고 쳐볼게.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됐어? 존재할 때 자,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존재할 때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 두 개면 됐어? 교점이 두 개면 y는 fx는 증가함수이다. 자, 맞을까 틀릴까? 바꿔. 핸드폰 어디다 두고 그냥 여기 와. 핸드폰이랑 떨어져. 맞아 틀려? 틀려? 됐어? 틀려? 만약에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만약에 fx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됐어? 아, 그림 잘 못 그렸다.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래. 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감소해서 오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지? 두 개를 만들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림을 생각을 못 하겠다. 잠깐만. 이게 일단 왜 틀렸냐면은 잘 봐. 니네 역함수 존재할 때 니랑 교점이 두 개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만 생각해? 요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왜 틀리냐면 내가 지금 앞에서 뭐라고 깔았냐면 뭐가 존재하는 함수 fx가 존재한대. 맞아? 근데 fx가 안 끊어지고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을 수도 있냐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냥 불연속인데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자, 불연속인데 존재할 수도 있어. 일단 무조건 증가나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니네 이런 함수가 뭔가 있다고 쳐볼게. 내가 잘 못 만들겠는데 그래프 좀 생각해서 보여줄게. 딱 못 떠올리겠다. 만약에 니네 잠깐만, 이렇게 만들면 되나? 여기서 만약에 대강 이게 안 좋은데? 야, 그림 내가 찾아볼 테니까. 오케이? 자, 일단 다시 생각을 해. 불연속 함수잖아? 불연속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이런 그림은 역함수 없잖아요 라는 건 없다.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돼.
쌤, 불연속 함수면은요. 그냥 정의역을 제한하든 공역을 제한하든 내 멋대로 입맛대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잖아. 꼭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라는 보장이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불연속이면은요. 일단 요 말은 틀리게 될 수 있고요. 그래프 못 찾겠다. 그래프 생각해서 다시 그려줄 테니까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이거 조금 되게 오개념 생기기 좋은 건데 되게 불편한 표현인데 봐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한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어도 맞아? 어차피 뭐 해버리면 돼? 정의역 제한하고 공역 제한해버리면 1대1 대응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이런 게 나오진 않겠지만 됐어. 그래서 요건 하나 조심을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정확히 알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요 이제 어떤 거 잘 물어볼 거냐면 잘 봐. y는 x 대칭점일 때 자, 몇 가지 좀 참고 삼아 또 짜잘하게 봐놔야 될 거 보자. 자, 우리 봐봐. 이렇게 증가한 함수 준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하나 더 줘. 다시 f랑 f 인버스를 제시한 다음에 됐어? 제시한 다음에 다시 기울기 몇인 직선 준다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주면 이게 무슨 의미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는 y는 x랑 서로 수직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과 f 인버스의 교점은요. 어디에 대해 대칭인 점이 돼? y는 x 대칭인 점을 만드는 거야. 일단 됐어. 그래서 교점을 줄 때 걔가 뭐야? 어디 대칭? y는 x 대칭인 점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요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어떤 상황이 생길 거냐면 기본적으로 기울기 풀마 1인 직선이 나오지 지금. 그럼 풀마 1인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특수각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45도 이용해서 계산하는 상황 많이 생길 거라는 것도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진짜 개 쓸데없는 사족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요. XY 좌표의 합이 어때요? 일정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짜잘하게 생각 하나 해놔봐. 별 의미 없다. 자, 일단 요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랑 F 인버스 나올 때 이제 써먹는 것들 좀 더 얘기를 합시다. 자, F랑 자 이렇게 쓸게. 일단 자, 첫 번째 F 인버스를 G라고 하면요. 자, 여기서 일단 요 두 가지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쓰는 건 이런 거. 자, F의 GX는 뭐예요? X예요. 오케이? 다시 GFX 뭐예요? X예요. 그리고 이 식이 무슨 식이에요? 일단 항등식이에요. 자, 항등식이니까 여기에다 니네 뭐 할까? 당연히 대입할 거야. 비교할 일은 잘 생겨 안 생겨? 안 생길 거야. 그치? 항등식이므로 여기서 뭐 할 거라고 니네? 자, 대입을 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보자. 니네 이게 실제로 문제 조건이 좀 잘 달리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 맞아 틀려? 왜 틀려? 어제 했던 안의 값이랑 같아지는 응. 함수이면 그때는 요 안이 F잖아. 맞아 틀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다시 이걸 모든 실수 X에 대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정의역 내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를 이 식이 항등식으로 존재하면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겠냐고. 맞아 틀려? 일단 틀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이 상황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실수 없이 내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자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일단 거짓이야. 일단 됐니? 거짓이야. 자 그냥 발예 보여주면 되지 거짓이니까.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이게 근데 좀 그러니까 되게 자세히 보기 되게 불편한 내용이라. 왜냐면 실제로 그 막 좀 이렇게 막 교재 같은 데서도 실제로 출제할 때 보면은 이거 되게 많이 틀려서 출제하거든.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데도 그냥 출제하고 푼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이 상황을 뭔가 문제 풀 때 니네 이렇게 좀 생각하자. 기니들이 문제로 해서 합답형 문제 있잖아. 맞냐 틀리냐 따지는 거. 그럼 그때는 이거 좀 엄밀히 생각하시고요. 그 외에 문제 조건으로 나올 때는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받아들이세요. 역함수겠구나 이 정도로. 그냥 문제 내는 사람을 거기까지 체크를 잘 하지 않아. 일단 됐니? 자 무슨 소리냐면 잘 봐. 내가 얘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보자. 일단 니네 그냥 조금 과하게 해보자.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만들까? 자 여기에 y는 x제곱 빼기 3x가 있다고 쳐볼게. 자 얘가 fx야.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런 함수를 하나 지정을 해볼게. fx는 t란 이 방정식의 실근 중, 자 실근인데, 자 일단 요 놈이 일단 세 실근을 갖는 상태에서 세 실근을 갖는 상태 실근 중 최소인 거 GT라고 해볼게. 일단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t가 지나갈 때 t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일단 됐니? 그럼 여기가 있잖아. GT, T가 돼 안 돼? GT, T가 되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보기에 그럼 F의 GT는 일단 뭐가 돼? T가 되잖아. 그럼 역함수인 거 같잖아. 그럼 F랑 G랑 역함수 관계인지 체크해 보면 되는 거잖아. 해볼게. 자 아무거나 몇 개 해보자. 안 나올 게 있을 텐데. 자 T가 1이었다고 쳐보자. 자 T가 1이었다고 치면은 1 계산 불편하잖아. 2 T가 2라고 치면 X 몇이냐? GT는 마이너스 1인가? 그지?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몇이야? 2라고 해봐. 아씨 됐어? 그럼 얘라고 하면은 지금 GT는요 됐어요? 네 그럼 GT는요 몇 컴마 몇에 2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지. 얘는 되네. 안 되는 거 있는데 이게 숫자를 몇으로 만들어? 다시 찾을 거야. 대응이 이쁘게 안 돼 이게 원래. 누가 아프마냐. 제가 지금 또 4시간밖에 못 자서. 인생 힘들다 진짜. 계산하기 빡셔 씨. 뭐가 적당한 걸 넣어보자. 생각하기 싫어. 잠깐만 여기서 루트 2라고 해보자. x에 루트 2 넣으면 이게 뭐 되는 데 있을 텐데 2 루트 2 빼기 3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아이씨 몰라. 여튼 이거 나 오늘 못 찾겠다. 계산을 못 하겠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맞는 점들 몇 개 찾아봐. 네. 그러면은 역함수 관계에 있지 않은 점들이 나오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 조건만 있으면 틀려. 네. 좀 정확히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붙이는 게 맞냐면 니랑 니가 됐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니가 뭘로 같아야 돼? X로 같아야 돼. 이렇게 나와야지 역함수임이 확실해지는 거야. 일단 됐니? 그냥 딱 하나만 있어서는 확신이 안 들어야 돼 원래는. 됐니? 근데
문제 내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역함수라고 치고 풀어도 무방하긴 할 거야. 됐어. 내 정확히 말하면 그냥 틀린 얘기라고. 자, 그 다음 거 보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 외엔 특별한 게 없단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알면 되고 나머지는 네, 일단 쉬었다가 쉬는 동안 문제 한번 풀어주시고 봅시다.